와, 여러분 어떻게 1월에 좋은 꿈 꾸셨어요? 네. 오, 저희 파트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핀업 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저의 이 똑같은 꿈을 꿨거든요.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크라운 갈 때도 그랬고 파운더스 크라운 갈 때도 그랬는데 제가 임신하는 꿈을 누군가가 꿔서 저한테 꿈을 꿨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분이 또 제가 임신하는 꿈을 꿨다며. 핀업은 아닌데 네, 그래서 뭔가 2026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도 어떻게 임신하는 꿈 꾸는 거 원하세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파트너 임신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유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근데 저도 21년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할 만하면 파트너가 임신하고 둘째 갖고 셋째 갖고 이러면서 아이 낳고 키우고 그러면서 또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2026년도는 무슨 해예요, 여러분? 말의 해래요. 그래서 이 말이요, 여러분, 굉장히 진취적이고 점프력이 좋고 그다음에 그 달리는 힘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리아 트렌드 2026에서도 말의 해에 걸맞는 1년의 슬로건이 발표가 됐거든요. 뭔지 아세요 혹시? 홀스 파워예요. 네, 말의 파워가 2026년도를 또 우리를 달리게 할 그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알든 모르든 그냥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2026년도가 정말 꿈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파운더스 크라운 심하영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이아몬드는 아는데 파운더스 크라운은 누구예요? 그렇게 또 혹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메 사업을 10년 이상 한 사람 본 적 없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두 가지를 다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아닌 파운더스 크라운이라는 핀을 오늘 그냥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메이 이제 2026년이 됐기 때문에 22년 차 아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엄청 오래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메 하면은 어떤 핀 아세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다 아셔요.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핀을 프로모션 할게요. 어쩔 수 없이. 다이아몬드 위에 핀이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예요. 대단한 핀이거든요. 그 위에가 수석 다이아몬드예요. 그 위에가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그 위에가 더블 다이아몬드. 그 위에가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그 위에가 트리플 다이아몬드. 그 위에가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 그 위에가 크라운이에요. 그 위에가 파운더스 크라운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의 아메이가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되어 있거든요. 그 코로나 시기에 제가 글로벌에서 크라운 한조 나왔던, 한국에서 한조 나왔고요. 자랑스럽게 우리 위너스 그룹에서 나왔고요. 또 코로나가 지나고 3년 차에 제가 다시 파운더스 크라운이라는 핀을 핀업을 했는데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파운더스 크라운 한조,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아메이가 진출되어 있는데요. 한국에서 그리고 우리 위너스 그룹에서 크라운과 파운더스 크라운이 여러분 3년 단위로 제가 성취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능력이 있거나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잘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아메이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메 회사는 똑같아요. 제품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아메이를 전달받냐에 의해서 여러분 결과물이 너무 달라져요. 제가 만약에 위너스에서 아메이를 배우지 않았다면 전 아마 크라운, 파운더스 크라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저기 뒤에 계신 우리 김종수 리더님이 정말 빠른 길보다 바른 길, 정말 멋진 아메 사업의 기본적인 정말 관계와 섬김과 하우투를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 저도 이런 날이 있었겠죠. 여러분 제가 고집이 세 보여요, 안 세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그냥 와, 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눈이 정확하십니다. 저도 결코 고집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것도 20년 이상.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경험한 아메이, 그리고 얼마나 위너스 그룹이 대단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되어 있는 아메이에서 제가 파운더스 크라운이 돼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대표하는 카운슬 멤버들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크라운 이상의 리더님들이 전 세계의 모든 크라운 이상의 한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 비엔나에 갔다 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비엔나에서 제가 왜 이걸 했냐면요. 이때 제가 파운더스 크라운 인정식이 있었거든요. 비엔나에서요. 너무 여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차 타고 가고 있거든요. 마차 타고 인정식을 하러 가는데 너무 신기한 게 비엔나 시민들이 저희를 촬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지금 음속을 한 이유는요. 아무 말 대잔치예요. 우리 남편이랑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근데 정말 저렇게 마차를 타고, 예, 정말 인정식을 하러 가는 거고요. 저희가 했던 행사장은 1200년대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1200년대 만들어진 왕궁에서 저희가 인정식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테니스 선수 안드레 에거시 아세요? 예, 안드레 에거시와 부부가 그날 초빙이 돼서요. 그 장소에서 근데 이분들이요 어마어마한 기부를 거의 한 500억 정도를 기부하셨대요. 그래서 아이를 위한 그런 어떤 건강 관련된 아동을 위한 그런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자, 이게 인정식 하는 그 1200년 된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인정식 모습이고요. 여기가 칼렌보고 박사님이시고 여기 우리 홍진희, 김종수 우리 스폰서님과 함께 촬영을 한 겁니다. 여기 안에 왕궁 안에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왈츠를 왈츠와 함께 저렇게 막 정말 그 홍지리더님과 제가 막 우리 돌고래 소리 좀 잘 내는 그룹인 거 아시죠? 이러면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막 촬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제가 또 인정식도 하고 여러분에게 그래도 잠시나마 몇 컷으로라도 나누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2026년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고 싶으시죠? 2026년은 다른 해보다 매일매일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좋아지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 꿈꾸는데요.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가 있다고 해요. 뭐냐면 나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늙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젊은이는 늙고요. 늙은이는 죽는다. 그러니까 내일을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어른 교수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참 우리가 잘 살고 싶은데요.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또 변수들도 생기고. 그러면 과연 날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아메이하는 이곳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오늘 여러분을 설득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막 얘기한다고 설득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 고집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고집이 있고 저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설득당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자리가 왜 좋았냐면요. 저한테요. 제 삶을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는 됐던 것 같아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과연 나 어떻게 될까?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나의 위치는 어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꿈, 원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현재 나이,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장의 정년은, 그리고 우리 몇 살까지 살게 될까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지속적인 수입은 여러분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나의 인생에 다른 대안은 있나?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있는가라고 질문해 본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꿈 있어요? 원하는 건요? 당신의 나이는요? 준비되어 있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굉장히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열심히는 살았지만 어떤 삶의 방향성이나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그리고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정말 내 삶에, 내 현재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내 인생의 5년 뒤, 10년 뒤,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날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게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일지, 아들, 며느리도 못 알아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자녀를 정말 손주, 손자를 번쩍번쩍 올릴 수 있을 만큼 체력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일지, 예,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답을 드리자면 바로 이겁니다. 건강하고요, 경제력이 있어야 돼. 건강을 잃고 경제력만 있으면요 너무 비참한 삶이죠. 에, 전혀 움직일 수 없는데 돈은 넘쳐나.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그런데요, 건강은 정말 펄펄 날아. 지금도 막, 그죠?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씁쓸한 거죠. 그래서 건강과 경제력은요, 여기 분명히 엔드예요. 그리고 건강하면서 경제력까지 가질 수 있는 무언가의 삶이 내 준비가 돼야 된다. 돈만 있어도 안 되고요, 건강만 있어도 참 답답하고 섭섭한 그런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 아메이 22년 차가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마어마하게 아메이로 성공할 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의 22년에 아메이의 한 문장의 슬로건이 뭐냐, 당신에게 아메이가 뭐냐 라고 얘기하면요, 저는 이거예요. 한 문장,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저는 저희 남편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엄청 큰 중국학원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중국학원을 한 걸 봤더니 한 26년 정도 됐더라고요. 26년 전에 여러분 대전에서요 중국어 전문 학원을 차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차려도 될까 말까인데 26년 전에요 저희가 중국학원을 오픈을 했는데요, 엄청 크게 차린 거예요. 건물을 지었어요. 1층부터 5층까지 건물을 짓고요, 4층하고 5층에 한 층이 거의 저희가 100평 정도 됐거든요. 근데 4층, 5층이면 200평의 중국어 전문학원을 오픈한 거예요. 돈을 많이 썼을까요? 많이 썼어요. 저희 학원은요, 4층은요 다 체험관이었어요. 그래서요 영화관도 있었어요. 중국어 영화관, 중국어 노래방, 중국어 1:1 발음 교정실. 그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오늘은 상황실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커피숍, 내일은 서점, 모레는 치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네, 너무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저희가 체험관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학원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레벨별로 수업을 하는 4층과 5층에 200평에 준하는 중국학원을 오픈했는데요, 너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3년 만에 망했습니다. 근데 얼마의 빚을 졌냐면 10억의 빚을 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10억이라는 빚은요 못 갚는 돈이에요. 여기 혹시 10억에 빚 있는 분 계세요? 26년 전에 10억의 빚을 졌는데요, 그 10억의 빚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냐면 좌절이 됐죠. 네. 그리고 도저히 갚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100만 원씩 따박따박 잘 갚는다고 해도요, 계산을 해본 거예요. 1년이면 고작 1200만 원을 갚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요 10년을 잘 벌면 이제 1억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을 갚으려면 여러분 어때요?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답이 나온 인생인 거죠. 망한 인생, 답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아기가 막 태어나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어땠을까요? 아기만 태어났나요? 망했죠. 너무 젊은 나이에 10억의 빚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시죠? 근데요 저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연애도 5년이나 하고. 근데요 그 연애 5년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요 남편이 너무 믿고요. 네, 우리 남편이 예전에 어떤 스피치를 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났던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남편이 그런 스피치를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어떤 스피치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속삭였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어떤 강의장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남편이 너무 미워서, 전 그때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남편의 발자국 소리도 미웠다. 제가 이렇게 스피치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비수가 꽂혔대. 그래서 너무 슬펐대. 네. 근데 정말 미웠거든요. 전 진심을 얘기한 거.
근데 그 말에 우리 남편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웠으면 내 발자국 소리도 미웠는데. 그럼 여러분 어떤 행동이 예뻤겠어요? 예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게 다. 그랬던 그 남편이 빚을 10억을 지게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만들고 고민과 맨날 싸우고요. 그랬던 우리 남편이 거기다가 아메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미칠 노릇 아니에요? 에?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여러분 심지어 저 초창기에 엄청 반대했거든요. 근데요 우리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일어나자마자 눈곱 떼고요 식탁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봤더니요 더블엑스를 탁 열어가지고요 혼자 더블엑스를 쫙 꺼내 먹고요. 그 당시 담배를 피웠어요. 우리 남편이 술은 한 잔도 못 마셔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당시 담배를 태웠어요. 근데 담배 태우는 사람한테 비타민 C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비타민 C를 혼자 먹는 거예요. 더블엑스와 저는 매달 이자 낼 궁리 원금 갚을 궁리를 하는데 내가 볼 때 우리 남편이 너무 허세로 보였던 거. 8만 원짜리 그것도 그 귀한 8만 원짜리에 더블엑스를 탁 열어서 먹고 아소라시를 먹고 혼자 먹는 그 모습에 제가 너무 반대하니까 그렇게 저희가 아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아메가 너무 비전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아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전 너무 힘들었고 막막했고 답이 없었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너무너무 막막했는데 저희 남편이 아메를 가지고 왔고 제가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저랑 똑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전 정말 억지로 이 자리에 와서 아메를 들었어요. 억지로 와서 들었고요.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듣다 보니까 저한테 들렸던 단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 당시에 꽂혔던 단어는 한 단어예요. 2년에서 5년 플랜. 2년에서 5년이란 시간 동안에 다이아몬드가 됐던 그날 강의하셨던 분의 스토리가 전 너무 와닿았어요. 저는 중학교 교사였는데요. 전 적어도 20년을 학교에 다녀야 연금이 나와요. 근데요 2년에서 5년? 여러분 2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길다고 느낄 수 있고 어떤 분은 짧지만 내 인생 100년을 보면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2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 안에 인생이 변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다른 말은 아무것도 안 들렸고요. 2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잘 보낸다면 나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매달 나오는 소득이 가능할까? 연금이 나올까? 내 자녀한테 상속이 가능할까?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사랑하는 두 딸들에게 내가 정말 빚은 물려주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왔던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아메이로 저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 저의 그런 얘기가 좋죠 여러분. 다른 것보다 많이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파운더스 크라운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돈이 어디 있는 거예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돈 벌어서 다 뭐 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요 돈이 몰려있는 곳 5군데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 여러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돈이 어디 몰려있냐면 생필품에 돈이 몰려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어디 돈이 몰려있냐면요 친환경 제품에 돈이 몰려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요 암에 걸리고 싶어하지 않아요. 당뇨에 걸리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친환경 제품에 옛날에는요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랬다면 지금은요 아니 그러면 안 돼. 정말 확실하게 뭔가 친환경인 것과 아닌 것을 비교할 줄 아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또 돈이 어디 몰렸냐면요 건강과 미용에 몰려있다는 거예요. 저희 파트너가요 남편이 약국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위에 2층에 그 성형외과가 있대요. 근데요 내려오면은 맨날 여기 무슨 스테플러 같은 걸 찍고 내려오신대요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스테플러 같은 이렇게 여기 땡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스테플러라고 남편은 표현하는데 하여튼가 그렇게 약 처방을 많이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과 미용에 사람들이 돈을 투자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고 여러분 돈이 어디 몰려있냐면 플랫폼 기차역의 역할을 하는 기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과 기차를 연결해주는 기차역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돈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저는 늘 4가지만 얘기했는데 지금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AI 인공지능에 관련된 곳에 돈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올렸을까요? 아메이가 이것들과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이 관심 키워드, 세상에 돈이 몰려 있는 것에 아메이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1월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는 2026년 1월 달에 하는 아메이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20년 전에 들었던 아메이를 그대로 놓고 있더라는 거죠. 네, 내가 5년 전에 들었던, 10년 전에 들었던 아메이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저는 오늘 2026년 1월 달에 일어나고 있는 아메이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전히 아메이 치약회사야. 아메이 생리대 너무 좋지. 여러분, 아메이 세제 좋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5년 전, 10년 전의 아메이 이미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26년 1월 달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된 아메이를 소개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메이가요, 자, 생필품에 연관이 있냐? 왜 생필품에 돈이 몰려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이소 망할까요?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이소가요, 불황에도요, 카드 결제액이 8%나 늘었대요. 옛날에는요, 다이소가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허접해. 초창기에 다이소가 나왔을 때는요, 싸구려 1,000원짜리 물건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릴스나 뭐 여러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다이소 가서 사야 되는 물건들 나오는 거 아시죠? 활용법 나오는 거 아시죠? 지금요, 다이소에 3,000원이라고 하는 것들에 봤더니 여러분,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품질이 나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대전에는요, 전국에 1등 매장이 있었어요. 홈 플러스. 네. 예. 그게 전국의 1등 매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국 1등 매장이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그 잘 나가던. 어떻게, 근데요, 어떻게 살아남기로 결정한 줄 아세요? 폐업을 한 해 만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를 입점했냐면 얘를 입점했어요. 얘를 입점했어요. 엄청 크게 입점했어요.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매출액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다이소 매장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이제 백화점도요, 그 다음에 아울렛 매장도요, 다 다이소 같은, 그 다음에 올리브영 같은 그런 어떤 매장을 영입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이가요, 슈퍼예요. 아메이가, 제가 아메이 사업을 되게 심플하게 받아들였던 이유가 뭐냐면, 아메이? 전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좋은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슈퍼더라고요. 저는 수없이 많은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뭐 아메이가 비전이 있고 이런 것보다 저는 굉장히 쉽게 느껴졌어요. 왜요? 나는 죽을 때까지 평생 슈퍼를 쓸 사람이니까. 어떤 슈퍼를 쓰냐가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A마트가, 그 다음에 노란마트가, 빨간마트가, 여러분 그 슈퍼를 쓴다고 여러분 인생에 30년을 내가 충성되게 썼다고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있나요? 저는 예전에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한 가지 뭔 줄 아세요?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슈퍼를 쓰냐에 의해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22년 동안 아메이마트가 아닌 다른 마트를 22년 썼다면 제 인생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빚이 늘었겠죠. 그런데요, 저는 아메이 슈퍼에 있는 생필품을 썼기 때문에 제 삶이 변화하게 된 겁니다. 아메이 슈퍼에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나옵니다. 예, 건강보조식품이거든요. 전 세계 판매 1등이에요. 아메이 슈퍼에 뭐가 있냐면요, 화장품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 5등 안에 들어가는 스킨케어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메이에요, 이렇게 정수기가 나오는데요. 와, 말도 안 되는. 예, 우리 아메이 탱크라고 불러요. 그 정도로 파워풀한 좋은 물. 근데 이게요, 가정용 정수기 전 세계 판매 1등을 하는 제품이 아메이 슈퍼에 있다는 거죠. 아메이 청정기가 나오는데요, 얘도 가정용 공기청정기 세계 판매 1등의 제품이 아메이 슈퍼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메이 요리 할 수 있는 냄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바디케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치약, 칫솔, 비누, 샴푸와 같은 바디케어 제품들. 그 다음에 아메이 세제류들. 많은 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아메이 세제가 제일 주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자연으로 생분해가 되는 세제류. 여러분 어때요? 아메이가요, 좋은 슈퍼고요.
이 슈퍼 안에 들어있는 제품을 통해서요, 여러분 생필품을 내가 쓸 수 있고요, 친환경적인 생필품을 쓸 수 있는 아메이 슈퍼가 다이소와 비슷한. 근데 여러분 이번에 코리아 트렌드에 봤더니요, 가성비라는 말 있죠. 가성비의 의미가 뭐예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그런데 이제 가성비의 의미가 바뀌었대요. 가성비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저렴하다라는 느낌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테무라든지 알리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 막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저희 딸내미가 대학교에서 그 댄스 동아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춤을 추는데 의상을 구하잖아요. 테무에서 4,000원짜리를 샀더라고요. 그러고 막 입고 하는데 와, 되게 저렴하다. 근데 되게 좋다. 제가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가성비라는 의미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저렴한 것들이 가성비라고 한대요. 그러면 진짜 좋은 가성비는 뭐냐면 프리미엄 가성비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아메이의 모든 제품들은요, 프리미엄 가성비가 높은 그런 제품들이라는 거죠. 아메이 생필품 맞네요. 두 번째, 돈이 어디 몰렸냐면 건강과 아름다움에 여러분 꽂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을 결정하는 게 유전자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엄마가 유방암이면 나도 유방암, 엄마가 자궁암이면 나도 자궁암, DNA에 의해서 질병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X,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요?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요, 생긴 게 달라요. 건강의 유무, 질병의 유무도 다 다른데요, 우리의 모든 유전자는 99.9% 동일해요. 그럼 왜 나 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 다음 연구가 뭐냐면요, 환경이구나. 어떤 물을 마시고 어떤 공기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암에 안 걸리는구나, 치료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환경만 바꾼다고 암에 안 걸리냐, 병에 안 걸리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연관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지? 그래서요, 그 다음 연구가 뭐냐면요, DNA는 똑같아. 두 번째, 환경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왜 질병에 걸리냐를 추적해 봤더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요, 86%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질병이 결정지어진다. 여러분 특히 우울증, 당뇨, 인지장애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여러분 장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결정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가장 많이 듣게 될 단어가 뭐냐면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요 한 8년 정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제 쓰고도 있어요. 화장품에도 마이크로바이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을 결정하는 건 미생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안 믿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믿어요. 빌 게이츠가 얘기합니다.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를 바꾸게 될 키워드 3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납득이 되는 거예요. 치매 치료제 납득되죠? 자,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키워드가 마이크로바이옴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장 속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건강이 좌지우지된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병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의 질병을 확인하고요, 찾아내는 거죠.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여러분의 변을 만들어서요, 퍼서 변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보내면 여러분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없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요,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뭐 조선실록 뭐 이런 거에 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아이의 오줌을 먹고 여러분 뭐 누군가의 변을 먹고 이런 어떤 기록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남한테 좋았던 것들을 내가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사람 거를 먹는 거, 이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요 나무가 엄청 많죠. 엄청 많은 나무 수를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다 세잖아요. 그러면 나무의 수가 얼마냐면 3조 그루라고 해요. 3조 그루 엄청 많죠. 저 산에 나무를 다 세도 여러분 3조 그루밖에 안 돼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가. 그런데요 한 명의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수가요 30조 개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놀랄 노자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미생물이 있냐, 어떤 미생물이 없냐에 의해서 질병이 결정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OX.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OX? 정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유, 설마 그냥 몰래 많이 먹었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몸속에 탄수화물 분해하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런 미생물이 없어서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관심 없었어요. 근데요, 어떻게 하냐면, 그럼 내 몸에 부족한 미생물이 뭔데? 이걸 알아낼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요, 내 몸에 필요한 미생물을 내가 섭취하는 방법이요,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방법은요, 뭐밖에 없냐면 대변 이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변 이식을 어떻게 먹어야 잘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변 아무리 내가 아파도 먹을 수 있어요? 내 새끼, 내 자녀의 변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난리는. 맞아요. 남의 변을 먹는 건 쉽지 않아요. 정말 내가 죽을 병이 아니면, 정말 내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게 아니면 어려워요. 그런데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남한테 나에게 부족한 미생물을 넣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남의 변을 먹는 것밖에 없어서요, 저는 정말 장을 해킹하다라는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너무 변비가 심한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먹기는 먹는데 배에 가스 차면 어때요? 미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에게 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변을 먹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냉동 캡슐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변을 캡슐로 만들어서요, 남동생의 변을 먹은 거예요. 남동생이 화장실 너무 잘 가는 거야. 그래서요, 남동생의 변을 받아서 믹서기에 드르르 갈아. 그래갖고 이 캡슐로 만들어요. 냉동을 시켜요. 그래서 먹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딱 먹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머, 변비가 해소된 거예요. 대박. 와, 남동생의 뱃속에 있는 미생물이, 필요한 미생물을 먹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너무 속상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없었던 지루성 피부염이 생긴 거예요. 화장실은 잘 갔는데 얼굴이 막 얼룩덜룩하게 변한 거죠. 막 농이 지고. 봤더니 왜요? 남동생이 화농성 여드름 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끊었어요. 변을 먹던 걸 중지했더니 다시 변비가 시작됐고요, 여드름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건 죽어도 못 먹겠다, 이렇게 한 거죠, 동생 건. 그래서 그 다음에 고민을 한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자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혹시 화장실 잘 가? 그랬더니 너무 잘 간다는 거야. 어떻게 니 좀 먹어도 되겠어? 그랬더니요, 오케이. 그래갖고 거기는 나와요. 라텍스 장갑을 끼고요, 남자친구와 함께 대변을 갈아요. 갈아가지고요, 얘를 동결시켜요. 그래갖고 먹었어요. 어머, 신기하게 어때요? 나았어요. 중요한 건. 근데요, 또 불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뭐예요? 남자친구가 우울증 환자였다. 그래서 갑자기 우울감이 너무 커지고 속상하고 맨날 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다시 끊었더니 우울증은 없어지고 변비는 또 생긴 거죠.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변을 이식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에게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나한테 안 좋은 건 또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병키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2026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메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병키트를 해서 여러분의 변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뭐예요? 내 몸에 필요한 미생물만 더 먹으면 좋은 거죠. 맞죠? 네. 그리고 내 몸에 뭐가 부족한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HM 파마에서요, 우리 아메이의 병키트를 가지고 내가 내 변을 떠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나의 장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것만 알고 있는 거죠. 뭐예요? 유해한 거, 유익한 거, 이 두 가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유해한 건 없어야 된다, 유익한 거 많아야 된다, 요 정도 수준으로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얼마나 다양한 미생물이 내 장에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균형은 뭐냐면요, 얼마나 내 장에서 이 미생물이 활동을 하고 얼마나 많은 대사물질을 만들어내는가. 이 두 가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이크로바이옴 하나가요, 내 몸의 제약회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요, 이랬던 사람이요, 나한테 맞는 1번부터 6번까지의 맞춤형 유산균을 처방받게 돼요. 나한테 부족한 미생물을 내가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이요, 이랬던 이름 똑같아요. 강재규 똑같죠? 이렇게 납작만두였던 사람, 포스트바이오틱스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장이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멋진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다양한 미생물이 살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아이 거예요. 아이 거, 노란색은 아이들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저렇게 납작만두예요. 여러분, 애들요, 여러분 어떻게 키웠어요? 애들요, 너무 건강하게 키우고 싶지만 제가 너무 속상했던 게 저희 딸내미가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요, 우리 딸은 5가지만 있으면 살아요. 닭발, 불닭볶음면, 타코야끼, 완전 자극적인 거. 그것만 먹고 살았어요. 네. 제가 아메 제품 많이 보내줬는데요, 얘가 그 귀한 것을 제대로 안 먹더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요, 한국에 와서 제가 검사를 했거든요. 저렇게 나온 거예요. 납작만두로. 여러분, 제가 너무 속상한 거죠. 어떻게 귀하게 키웠는데.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임지호 똑같아요. 그런데요, 처방받고 6개월 동안 먹었더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지호세 대표님이 그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보내는 그 변을 떠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장 속에 용종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이미 암의 여부도 안다고 해요. 그런데 말해줄 수 없을 뿐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요. 한번 영상 볼게요. 우리는 평생 먹고 싸는 일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장을 거쳐 똥이 되어 우리의 몸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똥은 무심코 변기로 흘려보내기엔 생각보다 많은 우리의 건강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똥에 많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변의 색깔, 모양 등을 보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데요. 사실 변을 과학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변은 반 이상이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로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변의 색, 모양 등이 다르게 나타나죠. 사람마다 각자 다른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성에 따라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또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토피, 우울증, 대장암, 비만, 자폐증 등이 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토피를 앓는 아이의 변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많아지고, 최근에는 뇌기능과 장내미생물의 연관성도 다수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똥 안에 있는 미생물 유전자 및 생화학 분석을 통해 겉보기로 알 수 없는 당신의 건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사람의 대변을 연구실로 보내 미생물을 분석해주는 서비스가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소 HM이 최신 기법을 이용한 미생물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똥을 통해 나의 건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은 이 영상 하나면 사실은 다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5주 정도 걸리면 내 변을 통해서요,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나한테 맞는 걸로 여러분 내 장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요, 맹장 수술을 하고 마이랩을 검사했거든요. 이렇게 납작만두로 나와요, 여러분. 왜요? 항생제 투여했고요. 그래서요, 다 죽었더라고요, 좋은 미생물.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은요, 16세 이전에 만들어진 환경에 의해서 미생물이 안착이 됩니다. 그래서 16세 이전에 내가 우리 아이의 장환경을 어떻게 만드냐에 의해서요, 비만, 인지 능력, 그다음에 뭐 당뇨,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이에요. 여러분, 이제 세상은 친환경으로 가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 커피보다 무서운 건 종이컵이었다. 여러분, 종이컵이 어때요? 95도의 물을 넣었을 때 20분간 담궈 놓잖아요. 리터당 1리터당 675개에서 5,984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고 해요. 여러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텀블러 정말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렇게 종이컵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약물 먹은 한강, 당뇨약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거기에 마약 성분도 지금 굉장히 많이 검출되고 있다라고 하죠. 이제 우리나라도요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마약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음성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요. 하천 속에 마약 먹은 물고기, 그 다음에 뭐 곰팡이 냄새 나는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냥 괜찮아,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먹는다고 뭐 그렇게 갑자기 병에 걸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유틸레이트는 친환경 농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저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은 분명히 저 농장 가봤어? 이런 질문하실 거예요. 전 가봤습니다. 농장에 가봤고요. 너무 놀랍게 정말 저렇게 지렁이가 있고요. 무당벌레가요. 그 예쁜 것이 얼마나 많이 진딧물을 잡아먹는지 몰라요. 그 무당벌레 한 마리가 하루에 300에서 500마리의 진딧물을 잡아먹어요. 근데요 무당벌레를 그다음에 지렁이를 가지고요. 정말 유기농법으로 농약 한 방울 치지 않은 원료를 가지고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손상된 DNA를요 이렇게 이 꼬리가 길어질수록 이 데미지잖아요. 예, 손상된 이 DNA를 회복 보호하는데 여러분 8주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길어졌던 것을 원래대로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여러분 이 텔로미어라는 얘기 잠깐 볼까요? 영원한 젊음. 이 천기누설에 인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염색체 맨 끝에 달린 아주 미세한 노화 시계를 찾아냈고 이걸 거꾸로 되돌리는 연구에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늙는 속도는 제각각입니다. 사람마다 노화 시계가 달라서인데 과학자들은 우리 몸의 고유 정보가 담긴 세포 속 염색체, 그 끝에 달린 텔로미어라는 곳에 노화 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염색체 보호가 임무인 이 텔로미어는 새 세포를 만들 때마다 길이가 점점 짧아져 결국 다 닳게 되면 세포도 죽게 됩니다. 최근 미국 연구진은 사람 세포를 대상으로 텔로미어 길이를 10% 더 연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세포 분열이 28배 왕성해졌고 세포만 봤을 땐 10년 이상 젊어진 게 확인됐습니다. 새로운 변형 RNA 방식을 써서 암처럼 무한증식하는 부작용이나 면역 거부 반응도 피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사람의 수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암과 같은 노화에 기인된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텔로미어 연구는 이미 동물 실험에서 치매 걸린 쥐의 뇌를 젊게 하고 빛바랜 털을 검게 바꾸는 등 노화 억제에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텔로미어가 짧아져 수명이 준다거나 텔로미어 짧은 사람이 감기 같은 병에 잘 걸린다는 연구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병장수의 꿈이 현실로 여러분 어때요? 네, 여러분 젊게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노화도요 사실은 미생물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 노화의 여러 가지가 지금 마이랩도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하는 아메에서 추구하는 것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메의 나머지 제품들은요, 보세요. 이 책이요, 창업자의 책이에요. 여기 보면요, 우리 회사 제품은 대부분 자연생 분해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제품을 고농축시킵니다. 왜? 친환경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제가 아미 시작했을 때 100대 1로 희석하는 제품도 있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요 100트럭이 올 게 한 트럭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100트럭의 쓰레기가 나올 게 한 트럭의 쓰레기만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메이의 모든 제품들은요 고농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는요 분해돼요. 그래서 사용 후 태우면 재가 되어버리고요. 플라스틱처럼 영원히 남지 않고요. 아메이는 동물 실험하지 않죠. 예. 그리고 자연분해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는 거창하게 녹색혁명을 시작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환경 프로그램 상을 수상한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친환경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돈이 어디 몰렸다 그랬어요? 이 플랫폼에 몰려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바로 기차역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어떤 플랫폼에 돈이 몰려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있는 것 중에 핸드폰에 여러분 없는 거 있어요? 전 다 있거든요. 진짜. 네. 에어비앤비만 없네요. 네.
나머지는 다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은 단순 소비자고요.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은 노동소득을 버는 사람.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요, 인세 소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들 다 플랫폼이에요. 다 여기에 가입돼서 쓰고 있고 편하게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가 대세 유통이고요. 돈이 여기에 몰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아메이가 연금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이에요. 왜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계란, 치킨, 피자, 족발, 보쌈을 배민에서 우리는 시켜요. 그런데요, 배민에서는 치킨 가게 하나도 자기가 운영하는 거 없고 치킨 한 마리도 튀기지 않아요. 단지 배민은요, 치킨을 만드는, 피자를 만드는, 족발, 보쌈을 만드는 중국집을 연결해주는 통로일 뿐이에요. 고객에게 연결해주는. 그런데 배민은요, 수수료를 받죠. 그걸로 어마어마한 횡포를 저지르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가게에 있는 분들이 어때요?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왜요? 저기다가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배민은요, 피자 한 판 굽지 않지만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캐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메는요, 건강보조식품, 휴지, 그 다음에 치아, 화장품 등등등을 정말 생필품을 쓰고 싶을 때 내 회원번호, 여러분 심하영 제 회원번호 458928입니다. 458928의 이 회원번호가 여러분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메이 슈퍼를 쓰고 싶을 때 여러분 나 1억을 주문할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 갑니다. 저 1억 원치 물건을 담았어요. 결제하려고 했을 때 얘기합니다. 회원번호를 얘기하세요. 저 회원번호 없는데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메이를 하고 있는 분에게 회원번호를 추천인 아이디를 받아서 회원번호를 받아서 가입하셔야 주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물건을 쓰고 싶다면 누군가의 회원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이 회원번호를 가지고 내가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저걸로 내 회원번호를 통해서 가입을 해서요, 내가 연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원이 많아질수록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고요, 이로 인해 수입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요, 아메이가 두 번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떤 플랫폼이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관리 플랫폼은 많아요. 그런데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은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디에도요, 나한테 맞는 맞춤형 유산균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나의 미생물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걸 먹고요, 어떤 사람은 효과 있네, 효과 없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힌트 드릴게요. 앞으로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냐면요, 여러분의 미생물을 모았더니 유난히 탄수화물 분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난히 단백질 분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난히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난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난히 수면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유난히 그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미생물이 있겠죠. 그 미생물을요, 하나씩 지금 에이틴 파마에서요 특허를 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곧 출시될 게 뭔지 아세요? 갱년기 완화 미생물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들 너무 젊으셔갖고 괜찮으실 수도 있는데요, 갱년기 미생물, 갱년기를 유난히 안 겪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생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요 가지고 지금 제품으로 출시가 될 건데 곧 출시가 될 겁니다. 1호 제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거 나오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너무 좋겠죠? 이거 그 사람 미생물을 내가 먹잖아요. 그럼 어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부족하면 내 몸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실험한 거 아시잖아요. 뚱뚱한 사람의 몸에 있는 미생물을 꺼내서 쥐에 투여해요. 그러면 쥐가 뚱뚱해져요. 날씬한 사람의 몸에서 미생물을 꺼내서 쥐한테 해요. 그럼 날씬해져요. 이게 미생물의 효과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미생물들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어떤 거 먹이고 싶어요? 키 크는 거? 키 크는 미생물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인지 능력 좋은 미생물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와, 근데요, 그 모든 제품들을 아메이서밖에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 특허 기술을 아메이만 갖고 있거든요. 아메이만 독점으로 20년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회사들도 그런 제품도 너무 만들어내고 싶잖아요. 근데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여하셨어요. 여러분이 보낸 변이
여러분 10만 건의 빅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곧 저는 GLA에 붙어 나올지, 예, 프로틴에 붙어 나올지 모르겠지만 갱년기 미생물이 지금 이제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갱년기도 굿바이 하는 세상이 됐어요. 저희 남편은 뭐가 좋냐면요, 수면 미생물. 저희 남편이 하루 종일 자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왔어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자가지고 잠 안 올 것 같은데 이래요. 그래서 전 진짜 잠을 못 잘 줄 알았어요. 근데 뭔 얘기하다 보니까 자고 있는 거. 우리 남편은 유난히 수면 미생물이 겁나 높아요. 예, 그 우리 남편 변 먹으면 잠은 잘 자는 거예요. 예, 근데 먹을 수는 없잖아. 근데 수면에 중요한 미생물을 지금 밝혀냈기 때문에요. 이 제품들이 나오면 차별화된 아메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앞으로 줄지어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의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1930년대 누구보다 앞서 식물 영양소에 주목한 뉴트리라이트 창시자 칼 렘보그. 그가 북미 최초 비타민 미네랄 제품을 만든 이래 90년 동안 뉴트리라이트는 남다른 철학을 담은 혁신적인 제품들로 세계인의 건강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뉴트리라이트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좋은 제품을 넘어 웰니스 플랫폼으로 길어진 기대 수명에 맞춰 전생애 동안 삶의 질을 지켜주는 건강을 드리고 싶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뉴트리라이트는 정확한 건강 상태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별 최적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품 및 생활 습관을 제안하는 웰니스 플랫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전생애가 건강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뉴트리라이트는 나아갑니다. 좋은 제품을 넘어 웰니스 플랫폼으로 뉴트리라이트. 아까 제가 똥 얘기했던 그 아까 박사님 있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답답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랬더니요. 본인이 어떤 학회나 과학 학회라든지 아니면은 그 본인 회사를 굉장히 뭔가 프로모션 해야 되는 곳에 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막 끝나고 나면 막 따라 나온대. 왜 그러세요? 그러면요. 아메이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와이프 시키고 싶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메이하는 사람들만 모른다고 지우스 대표가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더라고. 이 대단한 아메이의 비전, 이 대단한 아메이 회사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을 알고서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가입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이 어쩌면 가서 아메이를 소개하고 아메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입 한번 해보세요. 제품 한번 써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벌어질 거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찾아오서 저 아메이 가입하고 싶어요. 저 아메이 건강관리 해보고 싶어요. 아메이로 제 신체 나이 알고 싶어요. 제 변을 통해서 내 변에 나한테 맞는 맞춤형 미생물을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여러분 열립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가 여러분 바로 아메이가 인공지능하고 상관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깐부해동. 여러분 이때요, 제수양이 앉았던 테이블은요 1시간으로 제한을 걸었대요. 너무 줄을 많이 서가지고. 예,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먹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AI 세상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눈앞에서 보이는 이제 스마트 안경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안경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외국 어디를 가도요. 어떻게 되냐면 잠깐 볼까요?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야심차게 준비한 스마트 안경을 공개했습니다. 안경을 쓰기만 하면 눈앞에 화면이 뜨고 시키는 일도 척척 해줍니다. 어떤 모습인지 이정민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가 새로 출시한 스마트 마크 안경을 저커버그가 껴보입니다. 직접 시연했어요. This is Meta Ray-Ban display, classic style that you'd expect from Ray-Ban, but they're the first AI glasses with a high-resolution AI display. 안경이에요.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원하는 화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Play California Dreamin'. From Spotify, 노래 틀어달라고 here's California 하니까. Dreamin' by the 네. Mamas and the Papas. If I want to adjust the volume, I act like there's a volume control in front of me, 그냥 and 손으로. I can just turn it. 볼륨이 커집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중에도 명령만 내리면 안경에 인공지능 AI가 듣고 이행합니다.
speed is 103 kilometers per hour. 근전도 신호를 감지하는 팔찌는 미세한 움직임을 안경에 여러분, 이제 전달해 패드가 필요 없어집니다. 아무데나 손가락만 쓰면 움직이면 됩니다. 탐색과 호출,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처럼 통화와 문자 전송도 할 수 있고 음성 대화엔 실시간 자막과 번역이 이제 영어 못해도 됩니다, 제공됩니다. 여러분. If 예. you have an issue hearing, then I think that this is going to be a 번역도 game changer. 가능하죠. Yeah, I agree, and it's also cool. It can do translations. 다만 시연도 중 일부 집안일뿐 부분은 아니라 제단의 사람과 제공이 대화도 되기도 가능한 했습니다. 하나 인공지능 지워주고 휴머노이드 이번 로봇이 스마트폰은 내년 30일부터 미국에서 110만 상용화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현재 이제 시간 휴머노이드 1일 로봇이 뉴욕 포스트 등은 나왔거든요. 캘리포니아 AI 로봇 기업 원엑스 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네오가 2026년 초 미국에서 출시된다고 여러분 보도했습니다. 대박이에요. 이런 로봇 네오는 나오잖아요. 여러분 키 어떤 일이 벌어질지 168cm, 보세요. 무게 키 약 168에 30kg의 몸무게 인간형 30kg. 로봇으로 내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다양한 가사를 수행할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도 가능합니다. 네오는 인간을 위해 문을 열어주거나 물건을 가져올 수 있으며 손에 방수 기능이 있어 설거지와 빨래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50파운드 이상을 들어 올리고 55파운드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기능이 향상되며 소유자는 음성 명령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원엑스 테크놀로지스는 네오가 오디오 및 비주얼 인텔리전스 기술을 사용해 음성과 시각 다 받아요. 정보를 동시에 분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명령에 즉시 반응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 점점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구현합니다. 스스로 학습이 가능해 점점 더 자연스러운 대화와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네오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월 월 499달러의 구독형 모델과 2만 71만 달러의 원 구매형 구독이에요. 모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900만 원 구매 원엑스 가능합니다. 테크놀로지스의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 베른트 베르니히는 휴머노이드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70만 원짜리 구매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어? 그쵸? 70만 원. 근데 짜증을 한 번도 안 내. 설거지 엄청 잘해. 네, 물 갖고 와, 물 갖고 오고요. 택배 갖고 와, 택배 갖고 오고요. 청소기 돌려, 청소기 돌리고요. 설거지 하고요. 다 하는데 70만 원밖에 안 들어. 여러분 이제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직업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로봇이 다 대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고기능, 예를 들어 전문직에 있었던 사람은 AI가 모두 대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노동도 AI를 통해서 고직업, 고전문직 직업군도 이제는 어려워진다라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메이는요, AI 속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건데요. 이 AI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건강에 대한 거, 여러분 이제 로봇, 옛날 로봇 춤 한번 춰보세요. 어때요? 똑같죠? 그죠? 근데 요즘엔 어때요? 아까 제가 보셨죠? 셔플 추고요. 춤 다 춰요. 막 이렇게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모두 다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이 데이터.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까 건강에 대한 데이터를 누구한테 보내줬어요? HM파마에 데이터를 보내줘서 여러분 AI로 여러분의 건강에 관련된 이 미생물과 어떤 질병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금 다 파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미친 세상이 될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상할 수 없는 건강의 혁명을 뚫어내는 그런 건강보조식품 회사로 아메이가 급부상하게 될 겁니다. 정말 그런 비전을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아메이가요,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해당돼요. 근데 그거를요, 생필품이고 건강과 미용, 친환경, 그 다음에 플랫폼의 기능, AI를 활용한 비즈니스까지 가능한데요,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메이의 회사 제품 수익 구조 팀 위너스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아메이에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변화됐다고 얘기하고 달라졌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아메이가 변화할 아메이, 앞으로의 아메이를 얘기해 드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메이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안다는요, 이렇게 11단계가 나뉘어요. 들은 적이 있는 것도 아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몇 단계의 안다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거의 대부분 3번부터 탈락이에요. 아메이가 뭐예요? 그러면 말은 못해. 들은 적은 있고 기억은 나요. 근데 말은 못해요. 자, 전달할 수 있다. 이것도 못해요.
할 줄 안다, 하면서 산다, 시킬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 가르치며 산다, 평가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만든다까지 가야지 진짜 안다의 개념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나 다 알아. 그런데 1번과 2번에 국한된 그런 안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아메를 얘기했어요. 그럼 아메의 본질이 진짜 뭐냐? 저는요, 아메 처음 시작했을 때 남편이 했던 남편이 가져온 아메를 반대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냐면 허황된 꿈을 꾸는 것처럼 보였어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아메를 하는 이유가 이 돈의 속성의 답이 딱 나옵니다. 아메의 본질은 뭐냐면 억대 연봉을 벌 거야, 저 벤츠 탈 거예요, 저 좋은 집에 살 거예요, 저 정말 명품백 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메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메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언젠가 우리 가정에 수입이 끊어진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소득이 끊어진 날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런데 끊어진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소득이 제로로 돌아가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메이 사업에 억대 연봉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가정의 소득이 끊어진다면 그때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300에서 500만 원의 매달 나오는 소득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메를 선택한 거예요. 아메로 억대 연봉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나는 생필품을 쓸 거고 좋은 생필품이라면 이걸 통해서 내가 다달이 나오는 고정소득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김승호 회장의 책에 저는 가장 좋은 키워드 하나의 단어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돈의 속성의 키워드 고정소득이라고 생각해요. 매달 나오는 10만 원, 매달 나오는 30만 원, 매달 나오는 50만 원, 금액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정 금액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일, 저는 이게 아메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메이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2,000원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카다로가 2,000원이거든요. 2,000원이면 아메이 자본금 끝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뭐를 하는 거냐? 포인트를 모으는 거예요. 아메의 모든 제품에는 PV라는 점수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한 달 동안 모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모아서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에 내가 있고요, 나에게 아메를 알려주신 분을 우리는 스폰서로 S라고 하고요, A와 B 두 명에게 내가 아메이 슈퍼를 가르쳐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S는 12,000원, 나는 24,000원, A와 B는 6,000원, 6,000원. 이게 맞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메는요, 나로부터 모든 보너스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나로부터 발생을 하고요, 가장 아랫사람부터 캐시백을 돌려줘요. 그리고요,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으로 돌려줘요. 그래서 처음에 S는 나 이하로 4명의 회원을 갖고 있어서 80만 PB지만요, 나 이하의 노력분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요, 나 이하는 60만 PB예요. 빼주면 S는 12,000원이고요, 나는 24,000원, A와 B는 혼자 쓴 것밖에 없기 때문에 6,000원, 6,000원의 캐시백을 갖는 기본 수익 구조입니다. 이걸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모아서 1,000만을 만들어내면 한 SP라는 핀이 되고요, 1,000만을 3번 하면 GP라는 핀이 되고요, 캐시백은 한 250에서 많게는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플래티늄은요, 아메의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SP를 6번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뭐냐면 1,000만을 12달 유지하는, 저는 사실 이 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2달 만에 1,000만 PB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요, 12달 내내 1,000만 PB를 유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1년 2개월 만에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월 250만 원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핀이 바로 이 핀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이아몬드를 가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핀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 정식 사업가 플래티늄을 라이아로 3명을 만들어내면 에메랄드라는 핀이 되고요, 한 1억 정도의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6명에게 아메 슈퍼를 소개해서요,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아메를 전개하잖아요. 그럼 1억 5천의 다이아몬드라는 소득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자, 이게 아메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물론 제가 이렇게 파운더스 크라운이고요, 누군가에게 아메를 얘기할 때 수익 구조 이런 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우리 가정에 변수가 생겼을 때요, 그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도구, 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메는요, 문화가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대단한 전문직이어도요, 자녀에게 똑같은 직업을 하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요, 아메 하시는 수많은 리더님들이요, 자녀에게 똑같이 아메를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시키고 싶어 합니다. 아메는요, 준비된 부모가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에게 바톤 터치 해주는 일, 저는 이렇게 아메를 정의 내리고 싶어요. 당장의 고정소득을 만들고 아이의 인생을 준비하고, 물론 맞죠. 그런데요, 부모가 만들어 온 이 네트워크를요, 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저는 10억의 빚을 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아메를 안 했다면 저는 10억을 고스란히 아마 이제밖에 못 갚을 거기 때문에 물려줘야 되는 부모였을 건데요. 저는 제 회원번호를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엄마가 됐어요. 아메를 왜 하냐고 묻죠? 저는 애들 때문에 해요. 제가 했던 유일한 이유예요. 나는 힘들어도 돼. 나는 어려워도 돼. 나는 지금 좀 고통스러워도 돼.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 딸 5월 13일이잖아요. 우리 딸 생일이거든요. 근데 저긴 시댁이에요. 할머니가 생일 파티를 해준 거죠. 저는 분명히 미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한테 저는 아메 왜 했어요? 저 좋은 엄마 되고 싶어서 했어요. 좋은 부모 되고 싶어서 했어요. 정말 부모님에게 힘이 되고 내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아메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랬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커서 둘 다 이제 유학까지 가게 되고요. 삶의 변화가 많이 생겼죠. 이 영상은요, 저희 딸이 저 작은 딸 연진이에요. 우선은 크라운 성취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영상입니다. 18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엄마 아빠 곁에서 정말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한 이 아메이라는 좋은 사업을 통해 저는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또한 많은 해외여행을 통해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었죠. 제가 항상 말했죠. 엄마 아빠가 제 1순위 롤모델이라고. 저도 엄마 아빠와 같이 항상 배울 점이 많은 어른이 되도록 매일매일 노력할게요. 다시 한번 크라운 성취를 축하드립니다. 사랑해요. 우리 딸이 정말 싫어해요. 저 영상 뜨는 거. 고등학교 때 안 이뻤을 때 영상이라고. 그런데요, 캐나다에서 깜짝으로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해하면서 아메 사업을 또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저희는 연말마다 새해를 맞이하러 연말 연시에 외국으로 같이 나가서 아이들과 새해 맞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로도 가고, 작년에는 저희가 하와이로도 갔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못 간 이유가 저희 이제 큰딸이 이제 한국에 잠깐 나올 예정이어가지고 나오면 같이 여행 가려고. 이거는 하와이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이에요. 얼마나 행복해하던지,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가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요, 열심히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예, 더 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저는 이 미팅 자리를 21년 동안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저는 저희 아빠를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맨날 저보고 장인어른, 저한테 맨날 이렇게 인사해요. 장인어른 너무 닮아가지고. 근데 저희 아빠가, 저는 이번에 제가 어디죠? 케언즈 전에가 어디였죠? 푸꾸옥에 저희 친정 부모님을 모시러 갔는데요. 세상에 저희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를 진짜 제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이서방 이러면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너무 고맙다고. 저희 아빠가 집에 제가 자주 가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빠가 저한테 맨날 이래요. 화영아, 나는 우리 아빠가 올해 85세이시거든요. 근데 85세인 저희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예. 너희들이 이렇게 잘 커주고 이렇게 셋째 딸내미가 와서 맨날 이렇게 챙겨주고 아빠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예.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정말 가족에게 정말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라는 거, 자녀가 된다라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집에 가면 늘 VIP거든요. 우리 아빠가 우리 집 VIP 오셨다고. 맨날 의자에 앉으라고 맨날 그래요. 맨날 의자 빼주고. 그리고 너무 이제 아빠가 F 성향이 강하셔갖고 아빠 건강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빠는 팡 터져요. 아빠 겨울에는 딸기 갖다 드리면 막 울어요. 저희 아빠는 너무 감동하셔갖고.
저는 저희 아빠가 화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사랑으로 저희를 키워주셨는데 근데 나이가 드시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치매가 걸린 거예요. 치매가 걸려서 엄마가 노래를 딸하고 함께 부르는 게 꿈이었던 엄마가 결국은 치매 걸리고 나서 함께 듀엣 무대에 서게 된 거죠. 영상 한번 볼게요. 홍지민의 엄마의 엄마라는 곡입니다. 엄마는 딸을 못 알아봐요. 나 이제 엄마가 돼보니 근데 가사를 보시면 얼마나 힘든지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수많은 세월 견디며 홀로 삼켰을 그 눈물 이젠 아이가 돼버린 우리 엄마 많은 기억들 못하는 우리 엄마 해맑은 아이처럼 사랑스런 소녀처럼 아픈 기억 힘든 기억 잊어줘서 고마워 엄마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 지금처럼 오래오래 내 곁에만 있어줘 엄마 내가 더 잘 살아낼 거야 괜찮아요 사랑해요 그리고 또 미안해 이젠 내가 엄마의 엄마가 엄마 나봐 대줄게 이빨은 잘생겼다. 이빨은 안 잘생겼어. 뭐라고? 김요기가 났나 봐. 이빨 아, 하나 잘생겼어. 이 하나는 엄마 잘생겼어요. 사랑해 여러분 어때요? 네, 그쵸? 네, 또 언젠가 저는 엄마가 되어줄게. 그게 저는 이 가사가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하는 그런 메시지 같았어요. 언젠가 정말 또 힘이 없고 최근에 저희 엄마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전화를 즉각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가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화영아, 엄마한테 내가 아침에 3번을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이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해서 2번을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엄마 전화 안 받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막 헐레벌떡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막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전화를 했어요. 그때 엄마가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뭐해? 그랬더니 나 TV 보고 있어서 노래 틀어놔가지고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걱정했잖아.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 죽었을까 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언젠가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겠죠. 근데 저는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정말 최고의 자녀이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정말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옛날에는요 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어. 네. 그래서 우리 아이 우리 유진이 연진이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사실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에 대한 카운트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도구가요 부모님에게 정말 멋진 자녀가 되고요 든든한 자녀가 되고 손가락 아프지 않은 그런 자녀가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꿈과 도구가 있어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준비, 부모님에 대한 준비 다 할 수 있죠. 여러분 아메이란 이 도구가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준비될 도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평범함을 뛰어넘는 비범한 삶의 주인공이 됐거든요.
제가요 아메를 시작했을 때 10억의 빚이 있었고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여러분 제가요 9년 교사 생활하고 사표를 냈어요. 근데 사표를 내고 나서 제가 퇴직금을 받았죠. 그런데요 퇴직금을 받자마자 은행에서 쪼르륵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교사가 아니니 대출금을 갚으시오. 그리고 제가 그 중간에 육아휴직을 했거든요. 육아휴직 동안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정산하시오. 그래서 다 빚 갚고 정산했더니요 9년 동안의 교사 월급에 260만 원이 남더라고요. 제가요 펑펑 울었어요. 차에서. 아 뭐야 이거.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나한테 진짜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이 결국은 260만 원이 뭐야.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살았고 그냥 먹고 살았던 거죠. 전 18평 아파트에 살았어요. 복도식 아파트였고요. 우리 그 귀여운 우리 애들을요 놀이터에 놀릴 수 없었어요. 한 동짜리 아파트였기 때문에 왜 이렇게 놀이터에 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는 복도였어요. 복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복도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놀던 아이들이에요. 저는 애들한테 비싼 거 해줄 수 없었어요. 5만 원짜리도 못 해준 엄마였어요. 나는 늘 이렇게 얘기했어. 엄마가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왜요? 저는 어린이집비도 못 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그래서 정말 마트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장난감 코너를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우리 아이가 사달라고 하는 몇만 원짜리도 못 해준 내가 엄마가 된 게 너무 속상해서. 전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파운더스 크라운이라서 저의 과거가 정말 부유했던 건 아닙니다. 저 마티즈 끌고 다녔어요. 어디인가 식당에서 제가 밥을 먹고 나는데요. 내 마티즈에 누가 X자를 꺼놓고 간 거예요. 거기다가 불법 주차해놨다고. 근데요 그 마티즈 X자도 제가 도색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요 에메랄드 때도 여러분 마티즈를 끌고 다녔다니까. 저 너무 망했기 때문에요. 전 마티즈도 감지덕지였어요. 여러분 그랬던 심하영에게 꿈이라는 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적금과 보험에 제가 올인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있는 돈 조금 생기면 또 적금 넣고 10만 원짜리 넣고 20만 원짜리 넣고 우리 남편 혹시 잘못될까 봐 제가 동심보험 3개나 넣고 진짜예요. 그래서 적금과 보험을 넣어야 저는 인생이 준비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텅 빈 지갑. 저는 시댁 친정 가서도 10만 원도 한번 못 드리고 왔어요. 정말로 1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매달 이자 내기도 너무 급급했고 매달이 생지옥이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여러분 가스 끊긴다고 저 빨간 딱지 온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왜요? 가스비보다 일단은 은행 대출금을 내야지 차 만들어 오니까 그거 먼저 하느라고. 누군가는 지금 심하영의 모습을 보고요 와 아메로 성공했나 보다. 하지만 저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의 이런 삶들 때문이에요. 돈이 없고 평범하고 18평에 살고 하지만 이랬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꿈이 있었고요. 잘 살고 싶었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멋진 부모가 되고 싶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추가로 아메를 선택해서요. 아메가 2년에서 5년 플랜이라면 나는 그 안에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메를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저는 아메 부업으로 진행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시간 투자해서 아메를 공부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해도 4년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더라고요. 그 해에 1억 5,400만 원 정도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요. 18평 집에 한이 맺힌 여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그 해에 받은 일시불을 가지고 저는요 55평으로 이사 갔어요. 여기 55평 나올 거예요. 한이 맺혔거든요. 왜요? 저는 우리 파트너들 모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홈미팅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55평으로 이사 간 거예요. 와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요. 그 집에 막 너무 커갖고 무섭더라고요. 막 소리가 막 부르고. 근데요. 더더군다나 저는 이 안에서 자녀를 유학 보내는 꿈도 꿨어요. 그래서 우리 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작은 딸 중학교 2학년 때 두 딸을 제가 캐나다로 유학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애들이요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우리 큰딸은 아마 한국을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작은 딸은 지금 한국에 와 있거든요. 유학 보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정말 별표입니다. 저는 이랬던 심하영이요. 제가 마르지 않는 옹달샘 통장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2개 만들고 싶어서 제가 아메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통장 하나에 얼마 정도 될까요? 금액을 얘기할까요 말까요? 정말 거의 매달 우리 딸 큰딸한테 나오는 금액, 작은 딸한테 나오는 금액이 거의 이거 거기까지. 네, 상상에 맡길게요. 그다음에 제가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인생이 됐어요. 전 아메이 만나기 전에 이코노미도 못 가, 제주도도 못 가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메이로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인생이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말도 아닌 거죠. 그리고 저는 완벽히 준비된 상속을 우리 아이한테 시켜줄 수 있는, 제 회원번호를 상속시켜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월 말에 매달 받는 캐시백 외에 1년에 대한 연간 캐시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마티즈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 포르쉐 오늘 포르쉐 타고 왔거든요. 18평에서 55평에서 지금 120평. 네. 그런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주인공이 된 게 뭐였냐면, 제가 일단 이 안에서 꿈을 꿨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꿈만 꾼다고 되지 않아요.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이 미팅장을 빠지지 않고 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제 삶에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코리아 트렌드 2026의 여러분 홀스파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반인 반마예요. 밑에는 말이고요, 위에는 사람이야.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게 뭐냐면 밑에는 AI를 통해서요, 말처럼 막 달리고요, 위에는 사람이잖아요. 지혜와 감정을 가지고서 살아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거 보시면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 기억나세요? 그게 언제냐면 벌써 10년 전이에요. 2016년도에 알파고와 이세돌이 세기의 대결을 한 거예요. 올해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보기 좋게 4대1로 완패했어요. 그런데요, 이세돌이요, 한 번은 이겼어요. 한 번은 이겼어. 저는 이번에 여러분 코리아 트렌드 2026에 나오는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10번 마지막 저 메시지가 너무 가슴에 와닿거든요. 여러분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유일하게 1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78번째 수라는 거예요. 바둑을 둘 때 78번째 수에서 알파고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가장 인간적인 창의성이 엿보인 한 수였대요. 알파고가 계획할 수 없는 수였다는 거예요. 78번째 수가. 그래서요, 5번 중에 유일하게 한 번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인간적인 한 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2026년 나만의 필살기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인간적인 한 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6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에게 나만의 필살기는 뭡니까? 인간적인 한 수가 뭔가요? 여러분 이제 AI와 로봇으로요, 세상은 정말 무섭게 변할 거예요. 그 안에서요, 절대 앞으로 정말 망하지 않을, 사라지지 않을 직업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저는 아메이라는 이 도구가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인간적인 한 수, 저만의 필살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저는 아메이라는 이 도구로 정면 승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아메이로 일어나가게 된 거죠.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요, 이성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리고요,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죠. 여러분 이 영상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저희 직업은 사실 계약직이에요. 항상 칼날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다스리려면, 예를 들어 33종 경기 무쇠소녀단에서 제가 완주를 했잖아요. 저는 매일매일을 뼈가 부서져라,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매일 훈련했거든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다시 돌려도 그 이상은 못해. 이 정도로 매일매일을 온 열정을 다해서 쏟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내가 철인 3종 경기 완주하지 않아도 괜찮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거 성공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아요.
이 불안감은 어디서 오냐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걸 내 자신이 알 때예요.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불안하지 않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 여러분 있으세요? 저는 2026년 여러분의 필살기가 될 정말 가장 인간적인 한 수, 아메이라는 이 도구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피가 닳도록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이 자리를 매주 지켜내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시면 되고요. 못하면 스폰서한테 물어보시고 함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나가면 되는 일입니다. 일단 해보자고요. 그러면 부딪힐수록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요. 이겨낼수록 한 뼘씩 성장하고요. 해결할수록 자신감이 생기고요. 경험할수록 시야가 달라지고요. 실수할수록 배움이 얻어지고요. 사랑할수록 품이 넓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어에 남긴 한 문장이 있거든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네, 저는 2026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이 갑자기 잘 되는, 갑자기 멋지게 성장하는, 갑자기 마음 먹어지는, 그리고 갑자기 도전하게 되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